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미 의회 도서관입니다. 오늘 11월 1일은 이 의회 도서관 건물이 문을 연 지 123주년이 되는 날이죠. 1800년 4월에 설립된 최초의 의회 도서관은 의사당 안에 있었는데요. 1812년 전쟁 중 영국군에 의해 불에 타 3,000권가량의 장서와 함께 소실됐습니다. 의회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소장도서 6,400여 권을 24,000달러에 사들여 다시 도서관을 준비했는데요. 50명의 화가와 건축가가 작업한 끝에 1897년 11월 1일 토머스 제퍼슨 빌딩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어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저작권 신청자의 저작물 두 부를 의무적으로 의회 도서관에 보내도록 하는 저작권법이 1870년에 제정돼 의회 도서관의 소장품은 계속 늘어났는데요. 이에 의회는 1938년 존 애덤스 빌딩, 1981년 제임스 메디슨 빌딩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의회 도서관에는 1억 7천만 점 이상의 자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20개가 넘는 열람실과 전 세계 470개 이상의 언어로 된 3,800만여 점의 책과 인쇄물, 800만 장의 악보, 그리고 각종 지도, 사진, 인쇄물, 영화 필름, CD, DVD 등을 보유하고 있고 토머스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문 초안, 조지 워싱턴의 취임사와 에이브러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의 필사본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15,000개의 새로운 자료가 들어온다는 의회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분적으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29일) 아침 프랑스 남부 니스의 한 성당에서 괴한의 칼부림으로 7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니스 시장은 이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참수당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는데요. 프랑스 경찰은 현재 공격범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 풍자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규탄했는데요. 이에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발해 여러 나라에서 반프랑스 집회가 열리는 등 프랑스와 이슬람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까지 나서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독서를 쏟아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급증하며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4,400만 명을 넘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지난 23일 하루 신규 환자가 8만 3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고 유럽 각지에선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됐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격해져 상점을 약탈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강력한 봉쇄 끝에 넉 달 만에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봉쇄령을 완화하고 외출 금지령을 해제했습니다. 칠레에서 40년 만에 새 헌법 제정이 결정돼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칠레 국민은 지난 25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80%에 가까운 지지율로 새 헌법 제정에 찬성했는데요. 1980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이 만든 현재의 헌법을 폐기하고 새 판을 짜자는 국민의 열기가 그만큼 높았습니다. 이번 개헌은 지난해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의 성과물인데요. 국민투표 개표를 앞두고 시위 중심지였던 광장에는 많은 시민이 모여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대선 부정 논란으로 3개월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벨라루스가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고 경찰은 섬광탄을 발사하며 일부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은 예고대로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는데요. 벨라루스 정부는 기업들은 정상 가동되고 있고 생산도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현재 시위 상황은 단순한 선동이 아닌 테러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8 days. You believe that? 8 days from now, we're going to win the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and we are going to win 4 more great years in the White House. I'm not banning fracking in Pennsylvania or anywhere else. And I can project
protect Pennsylvania jobs, period. 백악관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짜내 경합주 유세에 집중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대선 유세 마지막 주, 두 후보의 행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The 5 key points I would make in this election. Number one, first and foremost, would be Donald Trump. The second would be the COVID pandemic. Third would be the racial unrest. Next would be certainly the economy. And probably the fifth one would be just the overall social conditions that people want change. 이번 대선의 승부는 6개 경합주에서 갈릴 것이라고 지난주 예고해드린 바 있는데요. 남동부 플로리다와 함께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바로 동부의 펜실베이니아 주입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예로부터 철강 산업이 발달했고 지금도 셰일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개발이 활발해 노동자 계층 주민이 많은데요.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상하원 의원은 정확히 절반씩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서 차지할 만큼 정치 성향이 고르게 분포한 주입니다. Oh, I definitely think there's a chance he's going to win Pennsylvania. I don't believe the polls for one bit. I mean, the support for this president is overwhelmingly compared to what you've seen in 2016. I think it's always scary, especially after the last election, to make a strong judgment or really anticipate. Obviously, that's the hope. I think he has a good shot. I think the polls are suggesting he has a good shot. 선거인단 규모 20명으로 전체 선거구 가운데 5번째로 큰 펜실베이니아는 현재 바이든 후보가 5%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이 주에서 마지막 2주 사이에 6.2%의 지지율 격차를 뒤집고 0.7%포인트 차로 이기며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죠. 4년 전과 같은 역전극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하루에만 펜실베이니아주에서 3개 도시를 돌며 유세를 했고 바이든 후보도 같은 날 예정에 없이 이곳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올해 처음 유세에 나선 멜라니아 여사 역시 펜실베이니아를 찾았는데요.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get to hear directly and instantly from their president every single day through social media. 한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다른 승부처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You've got a president right now, he wants full credit for an economy that he inherited. He wants zero blame for the pandemic he ignored. But you know what? The job doesn't work that way.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온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About year 2000, I was riding down the West Side Highway on a Tuesday morning. I just got a Ducati M900, ran up to a guy on a similar Ducati, and we complimented each other on our taste in bikes. And he said, "Oh, are you coming to bike night?" And I said, "What's that?" He said, "Come on down to the Ear Inn at about 6 o'clock tonight." I did, and was overjoyed to find about 100 to 150 other guys that just wanted to talk about motorcycles. And it was a weekly recurrence that had been going on at that point for something like 15 to 20 years as far as I know. Know where the meetup is? My name's Damian Neufeld. I own and run Riders Alley. It's a business born of passion. I've been coming to this meetup ever since I moved to Brooklyn. Two Wheel Tuesday was happening at a different location for many, many years. I think it goes back to the 50s or 60s. And now we're in Brooklyn. Now we're in Williamsburg. Eventually, Bike Night moved. It got a little bit younger, a little less silver hair, and a little more neon. I actually just found out this meetup a couple weeks ago from a barista at Jane Motorcycle, 1 block away. So this is only my second time being here. These are the most friendly group of people I ever met.
Actually, like people are really willing to help you out and get you started and give you advice on how to ride safely. I definitely appreciate the community aspect of it. Absolutely. I looked on social media, I found this group in New York, and I mean, lucky me, I found like over 100 women riders that I could just ask a ton of questions to. Pretty much, I see a lot of people just looking for someone to listen to them ramble on about the technicalities of their bike, how they've modified the exhaust pipes, or certain rides that they've done. This second button, 2, 3, back to 1. And yeah, again, it's just roll and go. It used to be about the speed. It used to be about the sensation of dragging a knee through a corner, at first on ridiculously irresponsible street rides, and then for about 12 years on the racetrack, and then racing, and then coaching. And now it's more about dirt biking for myself personally. The vistas, the feelings of wind, and not really going as fast. Now it's more like 15 to 20 miles an hour. And the common thread would still be camaraderie.